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5G 종목으로요. HFR.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400원에 40%네요. 그러면 조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40%를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36,000 얼마에 배수를 해가지고요. 네. 유상증자 때문에 막 너무 많이 하락이 돼갖고 26%까지 마이너스 손실이 나가지고 네. 엊그제 수요일 날 또 90% 정도 또 추가로 매수를 하셨군요. 네네. 네.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 보유 비중이 그래도 40% 많이 보유를 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손실 구간이시고요. 대표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사실은 우리 우리 시청자님이 31,400원에 이 5G 하면은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고 미국과 일본에 어떤 지금 벤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5G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는 항상 모멘텀 받는 회사였던 걸로 보시면 되고 대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31,400원이라는 매수가는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에게 충분히 이때는 매수를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서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했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는 리즈너블한 어떤 이런 매수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 시간에 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많은 투자자님에게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는요,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면 종목이 일봉을 봐서는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앞으로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이 일봉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주봉만 봐서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월봉을 보면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여기 파랗게 된 선이거든요. 이 파랗게 된 선이요, 상승 방향이어야 돼요.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 방향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그러니까 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캔들이 그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HFR은 최근에 지난 10월장에 굉장히 하락이 깊었어요. 깊으면서 보시면 여기 고개를 좀 밑으로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시죠? 게다가 캔들도 그렇게 해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작은 어떤 되돌림을 보고 이 지점에서 최근에 요 언저리에서 들어가서 이런 정도의 반등을 노리는 거는 저는 괜찮은 전략이었지만 결국에는 월봉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안정감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추세가 죽어있는 종목은요, 다시 한번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다시 한번 세운다는 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31,100원 정도까지 31,4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40%인데요. 다행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이 올라와서 5G 종목들도 이번에 그래도 하방 경직은 되면서 저당 추가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되반등 구간으로 돌입할 것으로 봤을 때는 3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32,0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하고 뭐 일부 아주 작게나마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해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예쁘게 5개월 이동평균선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나갈 때 이때 다시 한번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 32,000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 준다면 그때 전량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 조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혹시 매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맞아요. 네. 좀 실적도 잘 나올 기업이라서 네.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국알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차트를 보면 조금은 이제 저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앞서 우리 같이 이제 전화 통화 상담했던 우리 시청자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해서 고점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이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매하는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이 앞선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매하기 전에 실적이 좋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재료가 좋다고 해도요. 이 주가가 가려면요. 어떡하죠? 이게 완성이 돼야 주가가 가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느냐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알코올이라는 회사는 이번에 손소독제 관련해서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특히 여름에 초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요. 5개월 이동평균선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항상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해 있는 종목을 건드리셔야 물리셔도 예를 들어 우리는 자주 물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해도 우리가 잘 물릴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물려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요. 복원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조건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건 추세가 아직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을 노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향하기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려는 힘이 아직도 강한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또 밑으로 또 올라오더라도 강하고 이렇게 되면 박스권이겠죠. 그렇다면 5개월 이동평균선의 아까 전에 첫 번째 조건은 상승 방향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이 종목은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게다가 캔들도 여기 이렇게 계속 이때가 언제입니까? 9월 달에 5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해가지고 캔들이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을 때는요.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은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이 뭐 지금의 가격하고 아주 멀지 않고요. 비중도 많지는 않으셔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요 정도라면 그나마 이제 제가 월봉상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안목에서 좀 본다면 지금부터 아주 더 하락으로 어떤 하방이 더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돼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위로 가는데 제한이 되는 거예요. 위로 가는데 아직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계속 올라가도 또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일단 14,500원 정도 이 종목에 또 그렇다고 뭐 비중을 더 넣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4,500원 정도까지 해서 거기서 매도를 좀 해두시고 이 부분을 매도하셨다가 향후 이 종목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눕고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턴할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00원 선에서 매도를 해보시고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재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NK맥스. NK맥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보유 비중은 30%고요. 네. 14,4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은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이 종목이 네. 대비해서 나서 보니까 매도를 하라고 나오더라고. 이게 안 좋다고 그러는지 왜 그런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로 좀 매도를 하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단기로 보고 단기로 싶었어요.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일상 소식에 조금 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단기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아마
시청자님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또 안 좋게 보이는 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이 생각이 다 달라서요. 본인이 가장 주관을 잘 갖고 있으셔야 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정진 앵커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쪽에 멕시코 쪽에 임상 순항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강세가 좀 최근에 나왔던 게 맞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은근히 보면은 뭐 표적 항량제라든지 뭔가 파이프라인이 아예 없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기는 어렵습니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떠나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여러 가지 기술력을 좀 보면서 게다가 이제 어떤 펀더멘털적인 안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NK맥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봤을 때는요 부채 비율이 한 76 정도 되니까 아주 이 회사가 아주 불안한 회사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유보율도 한 550 정도는 되는 회사니까 뭐 실적이 당장 나오는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나쁜 회사 아까 전에 표현하셨는데 뭐 투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으셨다고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아까 앞서서 혹시 시청자님 두 분 시청자님 혹시 얘기를 아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식은 어떤 재료보다 실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 모멘텀이 와야 되는 건데요. 이 종목은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두 종목보다는 그 상황이 낫다고 봐요, 저는 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월봉을 통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5개월 이동평균선 적어도 아까 앞선 종목들은 두 개가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근데 이 종목은요, 뭔진 몰라도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상승 방향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상승했던 종목 주가인데 잠깐 쉬어가다가 한두 달 정도 쉬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빠졌죠. 상승은 방향은 상승 방향인데 캔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캔들도 위에 있으면 제가 괜찮다라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앞선 두 종목보다 만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또 마침 단기로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주가 이 월봉상에서 주가를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15,000원 선에서는요. 이 종목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강할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원을 보실 때 15,000원 선에서 굉장히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고초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의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니까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15,000원 선까지로 좀 목표가를 짚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또 샵 8181로 박윤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펄어비스입니다. 매수가 21만 7천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 16,4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 47,200원에 보유 비중 70%입니다. 마지막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 9만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1만 7천 원, 보유 비중은 5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50%의 비중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줄까 하는 좀 기대감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은 굉장히 공부를 하라는 날인 것 같아요. 케이스가 네. 아주 이렇게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오는데 앞선 첫 번, 두 번째까지 어떤 케이스는 똑같았고 세 번째 제가 상담해드렸던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은 또 조금 달랐고요. 네. 요 케이스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하면은 대표적으로 검은 물의 사막의 그 게임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모바일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PC 버전으로도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는 회사라고 보는데요. 아까 혹시 앞선 제가 발표해서 다음 주 어떤 스케줄 발표해서 다음 주에는 게임주가 굉장히 실적 발표도 많고 또 이벤트도 많은 한 주간이라고 했거든요. 이 회사도 게임주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광군절까지도 이렇게 좀 겹쳐 있는 상황인데 보통 중국 소비재 쪽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우리 엔터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좀 게임주들도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는 공교롭게도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보다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이게 월봉은 상승 방향이었는데 캔들은 밑에 와 있는 종목이 바로 좀 전에 NK맥스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요. 월봉은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반대네요. 네, 반대인데 네. 또 캔들은 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제가 다 보여드리면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러웠으면 이렇게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두 가지가 만족스러울 땐 데가 있었어요. 상승 방향이고 이 캔들도 위에 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 이런 자리면 더 좋았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캔들은 위에 있는데 월봉은 지금 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방을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고 또 월봉은 올라탔기 때문에 뭔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도 다시 한번 박스권, 그러니까 올라가도 좀 제한되어 있는. 올라가는데 약간 또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올라간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보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1만 1,000원 정도니까요. 아주 그렇게 높은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21만 7,000원이요? 네. 21만 7,000원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21만 7,000원 정도면 여기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제가 잘못 그렸네요. 21만 7,000원이면 여기 정도인데요.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하셨으면 지난번 이렇게 고점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보이시죠? 월봉에서 보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도 쭉 뽑지 못하고 상승을 쭉 뽑으려면 굉장히 거대하게 뭔가 거리도 터지면서 힘이 굉장히 보강이 돼야 된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내가 빨리 내 매수가 왔을 때 매도 한번 해야지 또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이 종목은 계속 저점을 높여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제한은 있지만 내려가는데 사실은 또 아주 밑으로 강하게 내려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인 매수가 왔을 때 이 종목이 또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 왔을 때 매도했다가 또 50% 비중이 되니까 잘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해주셔서 나중에 이 종목이요. 월봉의 추세가요. 예쁘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차피 올라타 있으니까 월봉이 이렇게 해서 돌아나갈 때 그때 재매수 포인트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비중이 50%입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한다면 좀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네요. 매수가는 16,400원,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실 구간이시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두산중공업도 한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많이 위에서 샀다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위에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쯤에서 16만 4천 정도면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매수하셨다가 지금 이분은 한 달, 두 달, 한 2.5개월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시기를 기다리신 이 고점에서 물리셔서 어느 정도 2.5개월 정도 시간을 지금 인터벌이 생긴 건데요. 네.
이 종목도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우리 시장에 나왔던 뭐 그린 뉴딜 정책과 또 조 바이든의 어떤 정책하고도 맞닿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풍력 에너지 테마가 상승했을 때 같이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 공교롭게도 풍력이나 태양광 종목들이 조 바이든이 뭔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거 월봉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종목을 제가 또 이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네. 월봉을 보니까 아까는 뭐가 하나씩은 부족하거나 두 개가 다 부족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월봉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하고 있죠. 게다가 캔들도 위로 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요. 물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면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물렸다고 해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잘하면 이 종목은 이 신고가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6,40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신고가도 한번 볼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은 또 그룹사들의 어떤 지금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이야기도 좀 있긴 하긴 하지만 방향이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이고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쪽의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만 최근에 물려서 고점에서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거, 연기금들이 공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또 외국인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봐서는 저는 어떤 목표가를 굳이 이렇게 선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시면 19,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삼으시고 그 부분에서 시세가 정말 강하다. 에너지가 더 굉장히 폭발적으로 강하다 하면 더 끌고 가셔도 되지만 에너지 강하지 못하다 하면 단기적으로 19,000원 선에서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19,000원 선까지 짚어주시면서 에너지가 강하다면 홀딩, 그렇지 않다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 47,200원에 보유 비중은 70%네요. 대표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꽤 많이 되시고 손실 구간이십니다. 아무래도 또 연내 이 제약 사업 부문과 콜마 파마 매각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며칠 전에 뜨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분석하기 전에는요. 네.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료를 분석하고 실적을 분석하기 전에 그렇다면 재료가 나쁘거나 좋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실적이 좋거나 나쁜거나 그러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혹은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봤을 때 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월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어요. 한국콜마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기능성 화장품의 대표적인 회사고 우리나라의 ODM, OEM 회사에 정말 선두를 이끌었던 그렇죠. 회사입니다. 네. 뭐 수출하면 어마어마하게 과거부터 해가지고 또 화장품이 대세였던 시기에서는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뭐 식적이 폭발하면서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몇 년 전부터 중국과의 어떤 그 우리와 어떤 그 약간 좀 잡음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동안 좀 어려웠거든요. 우리 중국 소비재 종목들이 다 화장품 종목들이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의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고 지금의 방향보다는 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들지만 그렇다면 이 종목이 월봉을 통해서 정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단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또 다음 주에 뭐 중국에서는 관군제도 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부터 모멘텀 좀 봐야 되고 또 관군절뿐만이 아니라 또 시진핑의 어떤 연내 방한 또 사실 이게 계속 1년 내내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얘기인데 온다 네. 안 온다 양재측 때 외무성도 왔다 갔긴 했지만 네. 뭔가 연내 또 올 수 있을까라는 또 퀘스천 마크가 달면서 계속 이거는 언젠가는 시진핑이 올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긴 한데 한국콜마를 통해서 우리 월봉을 통해서 한국콜마를 한번 진단해보죠. 네. 자,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종목들에게서 약간 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케이스를 좀 보셨죠.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동안에 한국콜마는요. 정말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까지 하향을 해서 캔들도 그 밑으로 위로 올라탄 적이 없었던 단 한 번도 타지 못했다가 최근에 월봉이 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 옆으로 누우면서 조금 올라왔던 구간이 있다가 다시 좀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월봉의 방향은요, 상승 방향을 유지를 저는 한다고는 보는데 완벽하게 뭐 각도를 이렇게 세우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밀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월봉 자체가 지금 양봉으로 올라와 있고 아직은 5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화끈하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정말 가려면 월봉에서 이렇게 올라타야지. 예쁘게 이렇게 위로 올라타야지 여기서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47,000원 정도면은요. 47,000원이면 요 정도, 47,200원이면 요 정도 선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매수가가 높지 않았던 것에 일단 저는요.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지난번에 여기 이 고점에 48,000원 부근에 갔다가 밀렸죠. 한번 이렇게 해서 밀렸던 내려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48,000원이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48,000원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지우고 48,000원 부분이 굉장히 또 한번 이 고민이 되는 이런 지점이 될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박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박스는 왜 형성이 되어 있냐?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 또는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을 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의 저점 레벨의 부분이 있다면 박스권의 고점은 48,000원 부근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70% 비중을 또 갖고 있어요. 좀 잘 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요. 서서히 월봉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격을 좀 좁혀가면서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을 좀 상승 방향으로 터닝을 하고 월봉도 예쁘게 올라탔을 때는 진짜 한번 그때 한번 강력하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잘해도 박스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박스권 구간이니까 여기서 대응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손실은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48,0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다. 그때쯤에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봐야겠죠. 호텔신라네요. 매수가 9만 원,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호텔신라가 참 저는 이게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마침 다음 주에 뭐 관군절이 있으면서 뭐 우리 여행이라든지 우리 면세라든지 레저 쪽 종목들도 좀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긴 한 상황인데요. 호텔신라는 우리 앵커님 굉장히 잘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 최근의 흐름은 이미 241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전 주가를 241선이라고 하는데 231선보다도 주가가 아래가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다. 1년 전에 매수했던 분들이 다 손실이 나 있는데 다만 최근에 뭔진 몰라도 캔들이 이제 밀집형으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저점을 아주 미미하게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삼성그룹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경영승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는 회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데 공교롭게도 호텔신라는 그 모멘텀에 동참을 한 모습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호텔신라는 그냥 단순하게 아직은 크게 모멘텀을 받기는 좀 쉽진 않겠다라고 좀 저는 보이는데요. 올라와도 지금 여기 초록색 선이 이게 241선인데 241선은요. 1년 전 주가를 절대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에요. 조금만 올라갔다고 해도 다시 한번 되밀려고 또 올라왔다도 다시 한번 되밀리는 이런 흐름이니까 월봉을 그럼 한번 통해서 볼까요? 네. 월봉을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언제부터 밀렸냐면요. 이 종목은 여기 과거에 2018년에 고점을 한번 맞고 나서는요. 계속 좀 미끄러져서 아직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뭔가 올라타려고 이제 5개월 이동평균선도 더 이상 추가 하락은 하진 않고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인데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도 올라와 있으나 정말 상승하려고 모멘텀을 갖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게 힘이 좀 딸린다는 거죠. 좀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화끈하게 좀 힘을 좀 받아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에너지가 좀 모자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241선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241선 부근이 제가 이렇게 거보면 이게 8만 원 정도 선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9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이 또 되밀릴 수 있다고 8만 원 선에 가면 또 되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종목을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9만 원대면
내년 초나 내년 상반 3월, 4월 정도는 한 9만 원대를 그때 정도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요 좀 긴 흐름을 가지고 좀 여행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8만 원 선에 또 다시 되밀릴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 종목이 최저가가 6만 원대가 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9만 원 선이 언젠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호텔 신라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저희가 또 빠르게 한번 또 문자 상담을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현대차가 일단 들어와 있거든요. 17만 5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을 30% 갖고 계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표가가 굉장히 좀 높다 이런 좀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대표님은 이 종목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네, 약간 시장의 틀이 좀 약간 바뀌었어요. 이 한 주간의 어떤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기존에 우리가 뭐 차화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장주 흐름에서 약간 가치주 흐름으로 좀 바뀌었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요전에. 그런데 미국의 어떤 이 대선이 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성장주다. 왜? 바이든이 강하니까 바이든이라는 이 대통령이 펼칠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성장주가 대세가 될 거다 하면서 뭐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시 뭔가 성장주 쪽으로 좀 매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차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빠지진 않지만 약간 박스권에 gat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종목 제가 월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을 통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는요 상승 추세고 캔들도 이렇게 아직 올려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빠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다만 지금 상승 추세인데 어때요? 이게 상승을 한번 여기서 강하게 이게 언제냐면 여기가 8월 달하고 7월 달에 강하게 2달 관련 이렇게 올라왔고 나서 지금은요 옆으로 누워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는 와 있는데 추세도 상승을 돌려놓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한다.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아까 월봉에서 그린 그림이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8만 8천 원 정도가 굉장히 넘기 어려운 넘사벽의 어떤 구간으로 제가 보이는데 이것을 넘으면 분명히 신고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8만 8천 원 정도가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요.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18만 8천 원 정도 했을 때는요. 이 종목으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거기서 좀 일부적 차익하고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볼지는요. 그때 결정하시면 에너지를 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자동차 업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쪽에 에너지 쪽에 뭐 친환경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뉴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친환경 정책이 펼쳐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수소차 테마에서는 수소차 분야에서는 진짜 현대차가 뭐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드간에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전략이겠고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 원하신다면 18만 8천 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18만 8천 원 선에서 상승 에너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해보시는 전략, 중장기로는 홀딩 전략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